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톡이나 줌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기화학 2가 이번 학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기화학 2는 유기화학 1을 우리가 했죠. 지난 학기에.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유기화학 2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지난 1학기 때에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뭐가 되나 알킬 할라이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했고, 그 다음에 뭐였나요? 이중결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취한 반응이 됐죠. 그 취한 반응도 몇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일어나는 반응은 첨가 반응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중결합과 HCl을 반응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가르복 양이온을 과정을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기화학 2에 오게 되면 17장하고 18장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하고 이와 같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뭔가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죠. 결과를 보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열심히 잘했던 여기에서 브로미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양쪽에 BR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벤젠고리에다가 똑같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노 리액션 반응이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중결합인데 왜 똑같은 이중결합인데 왜 하나는 반응이 가고 하나는 반응이 안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되나? 책 저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유기화학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책 저자도 잘못이 없고 그 다음 유기화학도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에도 이중결합이 있지만은 약간은 그게 다르다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벤젠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 주게 되겠고, 그것을 살펴가는 과정에서 뭐가 되나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는 것이 이것을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알킨 화합물들은 이중결합 형태에 따라서 시스 알킨, 그 다음에 트랜스 알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와 시스는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시스 아니면 이와 같이 트랜스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다이폴 모멘트를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 다이폴 모멘트가 가능하고 이것은 다이폴 모멘트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나요? 좀 더 보일링 포인트가 높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더 보일링 포인트가 낮다, 뭐 이런 것까지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트랜스 화합물이 더 안정하냐, 그 다음에 시스 화합물이 더 안정하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뭘 해보나?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수소화 반응을 해보는 거죠. 수소화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중결합, 트랜스 형태에서 이중결합 없애고 그 다음에 시스에서 없애고 하면 뭐가 되나? 똑같은 이런 화합물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도 이중결합 없어도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러면은 뭘 보고자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반응을 시킬 때 어디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죠.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시스가 이와 같이 나옵니다. 트랜스는 시스보다도 더 에너지가 적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여기서 에너지 레벨에서 봤을 때 어느 위치에 트랜스가 가장 안정한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시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맨 마지막에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안정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두 개를 비교해 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시스보다는 뭐가 되나? 트랜스가 더 안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대개 이와 같은 엘리미네이션은 제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여기 있는 H를 하나를 뽑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넣어주게 되면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엘리미네이션 위해서 맞는다. 뭐 그것도 이제 이해를 했고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엘리미네이션을 할 때, 제거 반응을 할 때에 여기 있는 H가 제거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H도 제거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이 50대 50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적게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자이체 제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안정한가를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시스보다는 트랜스가 더 안정하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최한계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두 개 있을 때가 더 안정하고 또 세 개 있을 때보다는 네 개 있을 때가 더 안정해요. 왜? 이중결합이야 최한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정하다는 걸 했죠.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이 당연히 메이저 프로덕트가 나오는 게 맞죠. 자,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이것은 최한계가 몇 개 있나? 한 개, 두 개, 여기는 세 개, 여기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최한계 몇 개? 한 개, 두 개 있죠. 그럼 뭐가 되나? 자이체 룰에 의해서 이 화합물보다는 이 화합물이 더 안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화학 반응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은 뭐가 되나? 내가 좀 더 안정한 화합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반응을 나는 진행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메이저, 마이너 프로덕트가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X와 Y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다가 X, Y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X가 한쪽에, Y가 한쪽에, X가 한쪽에, Y가 한쪽에 뭐가 되나? 첨가가 되는 거죠. 이중결합.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첨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첨가 반응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같은 방향이냐, 신 에디션이냐, 아니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엔티 에디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신 에디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이중결합에 X, Y 대신에 H와 X, X는 할라이드가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을 해줄 때 뭐가 되나요? 한쪽은 H가 들어가고 한쪽은 X가 들어갔나요? 한쪽은 H가 들어가고 한쪽은 BR이 들어가든지 한쪽은 H가 들어가고 한쪽은 CL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여기를 포커스를 맞추면은 시그마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이 결합이 서로 만나서 했죠. 여기에 비한다면은 여기에 이와 같은 요 C 결합에 비한다면은 요 C 이중 결합은 전자가 더 하나를 줘도 하나는 시그마 결합에 남아 있죠. 전자를 여기보다는 여기에서 이런 싱글 본드보는 결합을 줄 수가 없지만은 전자를 이와 같은 더블 본드에서는 전자를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BR의 상황을 봅시다. HBR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뭐가 되나요? BR이 자꾸 전자를 끌어가죠. 왜?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 끌어가니까 H는 뭐가 되나? 야,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정확하게 가운데 전자를 두고 만나자고 했는데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세니까 네가 나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네. 그럼 뭐가 되나? 이런 부분적으로 전자가 여기는 뭐가 되나요?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여기는 전자가
많아지는 현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고 나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전자를 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뭐가 되나? 여기서 H가 전자 상황이 어렵네? 그럼 우리가 전자를 H 쪽에 밀어줍시다. 그럼 H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있는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밀어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게 하나 떨어져 나왔죠. 그 다음에 H는 여기든지 연결이 되지요. 전자를 받았으니까 연결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되나? 여기는 H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되나? 여기에 플러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보 양이온, 카르보 양이온, 카보 케타이온, 카르보 양이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결합이 뭐가 되나? 요 사이가 이미 새로운 결합이 되는 거죠. 자, 하나는 결합이 됐는데 하나는 뭐가 되나요? 플러스라. 자, 이 의미는 자 뭘까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분적으로 실제는 연결이 돼 가지고 있는데 한쪽으로 많이 끌려간 거죠. 부분적으로 부족한 거. 이거는 뭐가 되나요? 전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렇게 본다면은 자 여기가 전자가 더 많이 부족하겠네요. 아니면은 여기가 전자가 더 많이 부족하겠나는 거죠. 어디가 전자가 많이 부족하나요? 여기는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거, 여기는 아예 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부족한, 여기 전자가 없는 거라. 근데 Br-는 생각을 해봅시다. Br-는 우리가 HBr에서 실제적으로는 H 플러스 Br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Br-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죠. Br의 소원은 뭐였나요? Br의 소원은 7A족에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 7A족의 맨 오른쪽 있죠? 오른쪽에 8A족 앞에. 그럼 전자가 뭐가 한 개만 더 있으면 오케이 나는 감사하다는데 이미 전자가 뭐가 되나? 하나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나? 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는 전자도 또 필요 없고 내가 남한테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데 여기는 아예 전자가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니까 우리가 전자를 줄 수 있는 입장은 되지만 별로 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안정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 내가 전자가 필요하겠네. 내가 전자를 주는 게 필요하겠네 해서 여기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전자를 주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와 같은 Br-나 Cl-, X-는 그 자체가 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반응을 다 안 하려고 전자를 안 주려고 해.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불쌍하니까 전자를 그렇다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힘이 약하더라도 주는 거죠. 그것도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주게 되면은 한쪽에는 뭐가 되나요? 한쪽에는 H가 연결됐고 한쪽에는 Br이 뭐가 되나? 이중결합에 한쪽은 H, 한쪽은 Br 뭐가 일어났나요? H와 Br이 첨가가 되는 반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첨가가 되는 이런 반응은 반드시 뭘 거치나? 이런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카르보케타이온을 만들어주고 카르보케타이온을 안정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온 Br이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이중결합의 H와 X, X와 Y가 첨가되는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라고 해주게 돼요.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리액션이라고 해줬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학기 동안에 많은 반응 메커니즘들을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냐. Br이 여기가
H가 연결이 돼서 H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양이온이고 이런 중간체를 거쳐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에너지 레벨 그 다이아그램을 보면은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됐죠. 그 보니까 좋아.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고개는 크고 이 고개는 작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나 이는 고개는 작은데 또 이게 뭐가 되나 아주 안정해. 그러니까 뭐가 되나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여기에 H와 Br이 첨가돼 가지고 있는 이는 화합물을 만들어주는 것을 기본적인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마르코니코프라는 사람이 또 유심히 찾아봤어. 그 다음 몇 가지 실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중결합에 H와 X, H와 Cl이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저렇게 들어가지 않고 항상 한쪽으로만 똑같은 쪽으로만 들어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H가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고 Cl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H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Cl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오직 이것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것만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자세히 보면은 뭐였나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세요. 여기에서 H가 들어갔어.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여기에 이와 같이 되느냐? 그죠? 이와 같이 되느냐?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되느냐? 두 가지에 뭐가 가능하냐 하면은 두 가지에 카보케타이온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왜 이것만 생길까를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오직 차이는 여기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2차 카르보 양이온이고 이 경우는 1차 카르보 양이온이라. 그러면은 카르보 양이온의 스테빌리티를 우리가 찾아봤을 때 1차보다는 2차가 뭐에 의해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더 안정하다 한 적이 있나요? 기억이 나죠? 그렇게 본다면은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훨씬 더 안정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미 이 반응에서는 이렇게 만날 때 이 사람들이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카르보 양이온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좀 더 안정한 2차 카르보 양이온이 생기는 쪽으로 우리는 반응을 진행을 한다 해서 어디로 들어가나요? 요 H가 여기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요 H가 여기로 들어가. 딱 위치를 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되나? 여기서 Cl이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H와 Cl이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안 들어가고 항상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걸 찾았어. 그래서 마르코니코프가 딱 보니까 그래.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말로 풀어서 쓰는 거예요. 말로 풀어서 쓰니까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첨가 반응이 일어날 때는 뭐가 되나요? HX가 첨가가 될 때는 서로 나뉘어서 첨가가 된다. 그 다음에 H원자는 취한이 좀 더 덜 되어 있는 쪽에 H가 들어가고 취한이 많이 되어 있는 쪽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 결과적으로는 X-가 들어간다. 자, 이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시를 해보세요. 뭐 하면 되나요? 이 이야기는. 자, 수소가 여기에 한 개가 있었어. 여기에 한 개가 있었어. 여기는 수소가 한 개, 두 개가 있었어. 수소가 어디로 들어갔나요? 여기로 들어갔죠.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수소는 어디에 덜 치환된 카르보케타이온에 들어간다.
그죠? 초안이 덜 돼 가지고 있는 탄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수소는 어디에? 수소가 많은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X-는 수소가 적은 쪽에 들어간다. 자, 요 이야기는 좀 더 덜 카본 탄소에 초안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초안이 덜 돼 가지고 있는 탄소에 우선적으로 H가 들어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되나? 수소가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밖에 없죠.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X-가 들어간다. 아니면은 Cl-가 들어간다. Bl-가 들어간다. Br-가. 이걸 찾아낸 거죠. 자기는 이걸 찾아냈어. 그런데 지금까지 유기학 체계는 뭐가 하나요? 이것을 우리가 마르코니코프 룰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계산을 해보게, 메커니즘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것을 찾아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모든 유기학 체계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해서 첨가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와 같은 1차 카르본 양이온이 만들어지느냐 2차 카르본 양이온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카르본 양이온이 좀 더 안정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보게 되면 1차 카르본 양이온보다는 2차 카르본 양이온의 에너지가 이만큼이 더 낮습니다. 그럼 낮으니까 좀 더 안정한 쪽으로 가겠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HX가 이중결합에 첨가가 될 때의 반응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듀스 셀렉티비티 어느 한쪽만 가죠. 수소가 많은 쪽에 반드시 수소가 가게 돼 가지고 있고 아니면은 초항기가 적은 탄소에 수소가 들어가게 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스티로케미스트리도 뭐가 되나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뭐가 되나요? HX를 첨가를 시켜보기도 하고 H와 물을 집어넣는 것이 OH, X와 X, X와 OH, H와 OH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특이한 점이 요 화합물하고 요 화합물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것은 반응 조건도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H와 OH가 이게 특별하게 이 두 가지 반응 차이는 요 OH가 들어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요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수소가 많은 쪽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OH가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반응이 OH가 거꾸로 된 위치에 서로 반대 위치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오히려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가 버리고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는 수소가 적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OH는 수소가 오히려 많은 쪽에 들어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반응에서 보면 상당히 분기점이 여기입니다. 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왜냐하면 모든 반응들은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수소가 적은 쪽에 X가 들어가든지 OH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들어가게 되는데 요 반응만큼은 그하고는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을 실제로 이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H.C. 브라운 교수가 퍼듀 대학의 그 교수가 이 반응을 찾아내면서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반응 딱 한 개 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OH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반응을 개발하면서 노벨상을 타게 되는 만큼 상당히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하이드레이션 메커니즘이 일어나느냐면 일반적인 거죠. 여기서 H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 하나 뽑아지게 되면 여기에 H, 여기에 OH, 한쪽은 H, 한쪽은 OH. 끝. 됐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머큐리 아세테이트하고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머큐리 아세테이트를 딱 해주게 되면은 요게 덩치가 크죠, 이게.
이게 덩치가 크니까 결과적으로는 덩치가 크니까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요 H가 요 플러스 차지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있는가? 가운데 정확하게 있겠는가 하는 거죠. 가운데 정확하게 있겠는가? 아니면은 한쪽으로서 기울어지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본다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로 실제적으로는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한데 자 보세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왜 이게 이리 나왔나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면 이것은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쪽으로 안 끊어지고 이쪽으로 안 끊어지고 이쪽만 끊어지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요 자체를 이쪽으로 조금 당겨 보세요. 자, 다시 요것을 이쪽으로 당기면은 여기에 한 개, 두 개, 덩치가 큰 놈이 세 개가 되죠. 세 개가 되니까 부닥치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번에는 여기를 이쪽으로 당겨 보게 되면은 여기를 이쪽으로 당기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360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쪽으로 들어갈 때가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HG는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는 이쪽에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보면 되죠. 약간 이쪽으로. 그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결합이 가장 약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전자를 여기서 칩니다. 이렇게 꽝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되나?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H 뽑아내주게 되면 이것은 OH가 됐어. OH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되나? HG가 C하고 HG가 연결돼 가지고 있죠. 이게 안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지니까 소듐 보로하이드를 쓰는 거죠. 소듐 보로하이드는 이렇게 생긴 거죠. H-. H-를 어디로 넣어주나요? H-가 꽝 이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H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나? 여기 OH, 여기가 H.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 이렇게 반응을 시키지만은 H가 많은 쪽에 H가 들어가고 H가 적은 쪽에 뭐가 들어가나? OH가 들어간 상태니까 이 반응도 옥시머큐레이션도 뭐가 되나요? 마르코니코프 룰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XX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게 여기서 문제는 포인트는 당연하게 X가 한쪽은 X 또 한쪽은 X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항상 반대로 생긴다는 거죠. 같은 위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반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좀 더 고민스럽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뭐가 되나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X-가 다시 이쪽에 연결해 가지고 뭐가 되나? 브릿지드 뭐가 되나? 여기에서 요 양이온이 양쪽에 다리처럼 다리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브릿지드 할로니움 이온이 만들어지는구나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반드시 만들어져야만이 X-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오는 것은 뭐가 되나? 서로가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되나? 반응 메커니즘 상으로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브릿지드 할로니움 이온이 만들어진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뭘 해보나요? 솔트를 만들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그럼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니까 딱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그죠? 서로 엔티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은 하나만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둘 다 생길 수가 있죠. 왜?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 한쪽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는 이렇게 될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업, 다운으로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다운, 업으로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본다면 우리가 스티로 케미스트리 할 때 이것은 이낸시오머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와 같은 트랜스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메소 컴파운드가 됩니다. 이게 돌리고 한 두 번 돌리게 되면 딱 포개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트랜스 형태는 메소 화합물이 나오고 시스 형태는 이와 같은 이낸시오머 관계의 화합물이 이제 얻어진다는까지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었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할라이드를 대주는 대신에 OH를 넣어주면은 어떨까?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동일할 때에 여기에 뭐가 있나 지금? 여기 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여기 치고 돌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딱 계산을 합니다. 아, 내보다는 그래도 당신이 힘이 세니까 당신이 들어가시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치고 들어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되나? 물이 치고 들어가면 한쪽은 나중에는 OH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드레이션은 여기서 X2,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주고 한쪽은 X, 반드시 처음에 여기에 X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X가 아니라 물이 OH가 들어가서 하로 하이드레인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 여기서 Br2를 반응시켰을 때 뭐 동일하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하이드로보레이션 하면은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죠. 자,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볼 텐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BH3가 들어가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H, 물론 여기 H가 하나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H, 그 다음에 여기에 BH2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 위치가 항상 정해지는 거죠. 한쪽은 H, 한쪽은 BH2가 첨가가 되는 반응이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이중결합을 더 반응시켜 주게 되면 한 번 더 반응하고 한 번 더 반응하고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자, 보레인에 어떻게 되나요? 보레인에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R. 하나, 둘, R. 그 다음에 하나, 둘, R.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트리알킬 보레인, 여기 알킬 그룹이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트리알킬 보레인이 되겠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가산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NaOH나 KOH를 반응시켜주게 되면은 여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게 끊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첫 번째 트리알킬 보레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선 HOOH에다가 그 다음에 뭐 NaOH 이런 것들을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이놈이 만나는 즉시 이것을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O에 꽁꽁 마이너스에 뭐 NA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나? H2O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HOO 마이너스 화합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왜 이것을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단순하게 한 건데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해서 연결 주느냐. 자, 첫 번째 이 반응은 첫 번째는 한쪽은 H, 한쪽은 BH2를 연결시켜 주는 반응은 또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나? BH2를 떼내고 BH를 떼내고 보레인을 떼내고 OH를 붙이는 작업이라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것이요, 두 번째는 B를 떼내고 보레인을 떼내고 지금 OH를 넣는 작업인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그려본 게 뭐였나요? 지금 보레인에 이 화합물을 가만히 보세요. 이 화합물 여러분들 보이는 게 있나요? 이 화합물. 이 화합물. 이 화합물은 특이하게도 여기가 비어있는 삼해족이죠. 삼해족이니까 전자 궤도 함수인데 전자가 비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자가 비어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만들었나요? HOO-를 만들었어. HOO-가 이래 보면은 여기서 H에 O에 마이너스. 이게 어디로 좋아하겠나요? 여기는 전자가 많아.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 어디로 가겠나요? 이 전자가 이런 면이 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나요? 여기서 전자를 줬죠. 전자를 줬으니까 여기에 빠진 거, 여기에 뭘 표시를 해줘야 되나? 플러스. 이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또 좀 복잡해져. 어떻게 하면 또 뭐가 되나? 플러스를 없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없애는 방법이 뭘 하나, 여기에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플러스를 없애는 방법. 그죠? 그냥 또 한 가지는 뭐냐, 플러스를 없애려 하니까 여기에 있는 요 결합하고 O와 O 사이가 결합이 약해. O와 O 사이가 결합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끊어질 수 있을까? 한 개, 보레인 C 중에서 하나를 뭐라 이쪽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이것이 이렇게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물이 뭐가 되나요? 생성물이. 자,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똑같은 반응을 뭘 하나요? 이번에는 여기에서 똑같은 반응을 한 번, 두 번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뭐가 만들어지나,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보레인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요 반응이 되겠죠. 요거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뭐가 되나. 이것은 트리알킬보레인이고, 여기는 뭐가 되나. 여기 하나, 이게 트리알콕시보레인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H2O2하고 반응을, NaOH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HOO-가 생기고, HOO-가 트리알킬보레인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트리알콕시보레인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게 뭐가 하나 생겼나, 지금. 이게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지금 뭐가 되나, 여기에서 OH- 또 한 개, 또 OH- 또 한 개가,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OH-가 여기서 반응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겠나? OH-가 있어. OH-가 여기 있어. 몇 개? 세 개나 있죠. 이게. 그럼 이게 한 번을 반응해보세요. 여기 어디로 가겠나,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주고, 여기가 연결이 되고, 여기에, 그럼 뭐가 되나, 이게?
이렇게 세 개의 R의 O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 B의 O H O H 그 다음에 O H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되나? 이게 지금 O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 한 개 딱 잘라오면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딱 잘라오고 여기 한번 딱 잘라오고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되나? 여기에서 세 개의 OH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OH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뭐가 되나? B의 O 마이너스에 O 마이너스에 O 마이너스 뭐가 되나? 이것은 물에 녹아 들어가 버리게 되죠. 이것은 유기역매층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뭐가 되나? 여기에 H가 원래는 여기에 몇 개가 있었나? 지금 여기에 H가 한 개가 있었죠. 여기는 H 두 개 있었죠. 근데 H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갔고 H가 많은 쪽에 OH가 들어갔고 그렇게 본다면 뭐가 되나? 마르코니코 블루라고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태가. 그래가지고는 이 반응 하나 가지고 뭐가 되나?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H.G. 브라운 교수가.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에 우리가 지금 결과를 본다면은 OH를 필요에 따라서는 수소가 많은 쪽에 넣을 수도 있고 수소가 적은 쪽에 넣을 수도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는 뭐가 되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죠. 수소가 많은 쪽에 수소가 들어가고 수소가 적은 쪽에 OH가 들어가는 반응밖에 없었지만은 뭐가 되나?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로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양쪽 다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이드로보레이션이 먼저 일어납니다. 하이드로보레이션은 H가 들어가는 위치를 딱 고정을 시켜버리죠. 최환기가 많은 쪽에 H가, 최환기가 적은 쪽에 H가 들어가도록 했는데 최환기가 많은 쪽으로 딱 H가 들어가 버리고 BH2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트리알킬 보레인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가산화수소하고 에너지 쓱싹 해가지고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알코올.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하고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산을 쓰고 물을 쓰면 생수물이 뭐가 되나요? 이거 있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반응을 뭐가 되나요? H.G. 브라운 교수가 뭐가 되나? 여기에 있는 OH와 H를 서로 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아내죠. 그건 뭐가 되나? 하이드로보레이션하고 옥시데이션 해게 되면 뭐가 되나? 여기에 H가 들어가고 여기에 OH가 들어가는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이런 반응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상당히 이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뭐가 되나? 거꾸로 가는 반응을 만드니까 대단한 반응이죠. 그래서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스토리까지 우리가 1학기 때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왜 변전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가 하는 거죠. 그 원인은 우리가 잘 몰랐어도 아니고 유기화학 책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그 원인은 여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에 있는 화합물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3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도 이중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결합을 다 없애봅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서 얻어지는 생성물이나 여기서 얻어지는 생성물이 똑같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하고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달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360kJ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가 되나요? 208kJ밖에 안 나와.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중결합이 3개가 있는 경우하고 벤젠하고 차이는 여기에서 요만큼의 뭐가 되나? 에너지 갭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만큼의. 이것이 뭐가 되나? 152kJ/몰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는, 에너지가 낮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에너지가 그만큼 화합물이 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안정하다는 이야기는 반응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면 반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반응을 가겠나요? 이중결합 성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야. 자, 이중결합 성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더 안정하니까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반응이 안 가. 안 가겠는데요?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응 조건을 바꾸는 거죠. 뭐가 되나? 비하를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여기래. 너 전체 좀 줄래? 여기는 부분적으로 부족하고 여기는 부분적으로 많은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전자를 좀 줄래? 하니까 no. 아니 왜? 뭐 아직까지 여기가 전자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뭐 내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요 경우는 뭐가 되나요? 전자가 부분적으로 부족한 경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비하를 여기죠. 여기는 뭐가 되나요? 비알이 전자가 하나가 없는 경우죠. 비알이 7개 중에서 전자가 6개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느 게 더 불쌍하나요? 이것이 훨씬 더 불쌍하죠. 훨씬 더 전자가 없죠. 이건 전자가 없는 거고 이거는 5 부족해. 근데 벤젠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는 전자를 줄 수가 없어. 뭐 5 부족한 데는 뭐 알아서 하세요. 내가 지금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나? 전자가 아예 없어. 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벤젠도 화합물이죠. 사람이면은 인간성이 있어야 돼. 참 너무 불쌍하네 하면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어줍니다. 전자가 없을 때. 그렇죠? 이런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나요? 어떻게 비알이 델타 플러스로 하지 않고 그냥 비알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거는 실험을 해보고 싶겠죠. 정말 이때가 진짜 벤젠의 인간성도 제로인가? 그죠? 근데 보면은 실제로 반응을 해보니까 뭐가 되나요? 비알은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는 게 17장, 18장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자, 비알만 만들면 되겠죠. 그럼 비알만 만들면 되나요? 아니면은 비알 플러스를 만들어도 가고, 아니면은 E 플러스를 만들어도 반응이 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해서 Cl 플러스, 그 다음에 I 플러스, NO2 플러스, CH3 플러스 이런 화합물들을 만들어줘도 반응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뭘까 하는 거죠. 자, 이제 반응이 가는 것은 뭐가 되나? 반응 조건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너무나 약간 불쌍해갖고는 아니고 아예 불쌍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중결합에 전자가 분명히 있긴 있으니까 그 안정하지만 전자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반응을 일으키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중결합에 있어서는 첨가 반응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벤젠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첨가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되나? 여기서 H가 떨어져 나가고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일렉트로파일이 아니면 뭐가 되나? 비알이 들어가는 반응이 되겠죠. 비알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거는 뭐가 되나? H가 떨어져 나가고 E가 들어가고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가든지 비알이 들어가든지 CL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초안 반응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뭐가 되나? 첨가 반응이 아니라 초안 반응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아로매틱 화합물들은 뭐가 되나요? 아로매틱 초안 반응을 하는데 전자를 줄 때는 그죠? 첨가 반응처럼 전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일렉트로필릭, 아로매틱, 그 다음에 substitution을 진행하는구나. 그래서 EAS 반응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은 17장, 18장은 거의 끝난 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이중결합하고 그 다음에 벤젠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다는 하는 거죠. 벤젠의 고리화가 됐을 때에 안정한 에너지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152kJ이라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응성이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웬만하게 봐서는 그냥 알아서 하시오 하고 전자를 잘 안 줘요. 하지만 뭐가 되나 워낙 불쌍하게 전자가 없다 하면은 벤젠도 사람이죠. 화합물인가요? 그러면은 뭐가 되나 거기서 전자를 그건 내가 전자를 줄게 하면서 이와 같은 취한 반응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이것을 여차여차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면 이거는 전자가 부족한 게 아니죠. 아예 없는 거죠. 아이고 불쌍해라 전자를 줍니다. 그럼 뭐가 되나 본인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결합을 밀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또 한 번 더 여기 전자를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도 가능해 주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뭐가 되나 염기를 넣어가지고 물도 괜찮지. 염기를 넣어가지고 요걸 없애줘야 되겠죠. 요걸 없애줘. 그럼 뭐가 되나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겠죠.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는 뭐가 됐나요? 결과는 여기 있는 H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갔고 여기에 벤젠고리가 그대로 있고 이제도 벤젠고리가 마지막으로 다 생겼죠. 여기는 없었죠.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요 H는 베이스를 만나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이와 같은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되나 첨가 반응은 여기서는 첨가가 됐죠. 이게 전자를 줬죠. 하지만은 뭐가 되나요? 전체적인 반응은 H가 떨어져 나가고 일렉트로파일이 들어가는 취한 반응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 일렉트로필릭 아로매틱 substitution 취한 반응. 그래서 여기서 일렉트로필릭 아로매틱 substitution 이런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17장, 18장은 다 끝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에너지 이해가 되죠. 이게 이와 같은 요 아로매티시티를 아로매틱 화합물 때 아주 안정합니다. 이 아로매틱 화합물도 안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로매틱 화합물이 아니죠. 그럼 불안정하죠. 그럼 전자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이와 같은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하면은 뭐가 되나 H를 할라이드로 바꿀 수도 있고 H를 NO2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을 설포닉 애시드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킬 그룹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실 그룹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왜? 이거 하나가 해결되니까 모든 반응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나 이중결합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뭘 하나요? 우리가 1학기 때 10장, 11장이었나요? 그때의 이중결합을 하고 삼중결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로매틱 화합물, 벤젠고리를 따로 분류해서 다루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뭐가 되나요? 반응 메커니즘도 다르죠. 하나는 이중결합이면 삼중결합은 첨가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일렉트로필릭 아로매틱 substitution 취한 반응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응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하나는 1학기 때 배우고 하나는 2학기 때 배우는구나. 하나는 서로가 다른 챕터로서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